지난 1월 20일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6개월이 됩니다. 여전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또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하루 이제 신규 확진자 속보부터 이제 앞서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4명입니다. 지역 발생이 21명, 해외 유입이 13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발생 상황 어떻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국내 발생 세부 사항에 보면 서울이 10명, 이제 광주가 10명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해외 유입 13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해외 유입이 국내 발생보다 더 많은 날도 있었고요. 네. 지금 오늘은 좀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점점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확진자를 최대한 좀 줄이고 또 들어온 확진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격리를 좀 철저히 하고 빈틈이 없는지 살펴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국내 발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깜깜이 환자가 이제 몇 명의 추가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런 국내 발생 증가 폭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좀 지역 발생 수가 21명, 해외 유입 13명인데 최근 2주 동안 이 신규 확진자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20일 넘게 이제 오늘도 13명이고 보면 20일 넘게 두 자릿수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및 관련이 이제 56%가 넘습니다. 집단 발병이 26%가 넘고요.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6.1%,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2.9%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 검역 과정에서 확진이 되면 이제 다행인데 대부분은 이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자가 격리 중에 주변에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뭐 여전히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 전파 위험 크지 않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칫 지역 감염이나 N차 전파 등 좀 확산되는 그런 뇌관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방심하면 충분히 지역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의 발표 통계를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 사례가 4월에 1건, 6월에 4건, 그리고 7월에 2건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요. 감염되는 경로는 이제 차량 이동 과정에서 2건, 또 자가 격리 중에 나머지 4건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감염되신 분들에 의해서 또 추가적인 집단 감염은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가 격리를 하신 분하고 접촉되신 특히 이제 가족분이 감염되셨다가 이분이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얼마든지 지역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이 있으신 분은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감염 위험 때문에 특히 이제 취약계층을 돌보거나 다중이용 시설에 근무하신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좀 업무에서 좀 임시적으로 배제를 하신다든지요.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가족 내에서 충분한 격리 방역 조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안심 숙소라 그래서 이제 별도의 숙소를 좀 저렴하게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뭔가 좀 그래도 빈틈이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이 자가 격리 중에
확진이 되셨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집에서 이렇게 쓰셨던 손이 많이 닿았던 것들에 대한 충분한 소독이라든지 네.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환경 검체로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가족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빈틈이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족 내 확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과테말라에서 아들, 딸과 입국한 이제 확진자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입니다. 과테말라에서 20대 여성이 이제 두 살, 3살 자녀와 함께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입국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 2명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는데 결국 이 자녀 남매, 그다음에 친정 어머니 모두 확진자가 됐습니다. 2살, 3살 아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 입장에서 격리를 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아이와 확진자와 아이 또 친정 어머니까지 된 거죠, 확진이. 네, 그래서 이 사례는 좀 특이하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새 어머니와 함께 이제 두 자녀가 입국했다가 어머니가 이제 검역 단계에서 확진 받으시고 네. 두 자녀는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본의 아니게 거기서 이제 아마 좀 생이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검역 단계에서 바로 생활치료센터 치료시설로 가신 것 같고 네. 이제 어린 남매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입국한 당일이 아니고 입국 다음 날 이제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입국한 날과 그 다음 날까지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때 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그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그 사이에서 또 2차 감염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A 씨가 이제 확진 판정 받은 장소가 이제 검역소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인지 이걸 좀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이제 치료시설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돌봐주시면서 네. 처음엔 음성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남매가 다시 양성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확진을 추가적으로 예. 받은 사례가 됐고 다행히 외할머니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특별히 하지 않으셔서 네. 외할머니와 접촉한 접촉자들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이제 얼마든지 생길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이 돌봐줄 그 보호자가 없는 어린 아이들에 네.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는 이제 확진된 영유아들 특히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아이들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확진받지 않은 그 어머니나 보호자가 이제 같이 입원을 하시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보호자도 사종 보호구, 장갑이라든지 긴팔 가운, 또 마스크 착용하면서 아이들을 확진받은 아이를 이렇게 돌봐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영유아를 보호자가 같이 그 병원에서 관리를 해줬을 때 보호자가 특별히 감염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특히 어린이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보호자가 지금은 이제 격리자이기 때문에 확진자는 아니고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따로 격리자로 할 때도 이제 가족 내에서 좀 충분히 마스크라든가 보호 장구를 하시고 손위생을 하면서 어린 아이를 네. 좀 돌봐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분은 충분히 양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또 증상이 있으시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어린이가 이렇게 좀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같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해외 입국 사례 중에 최근에 이 이라크나 러시아 등을 통해서 입국한 이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이니까 해외 유입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역 조치가 좀 추가로 돼야 될까? 좀 더 촘촘한 방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 재외 국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네. 재외 국민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보호, 네. 검역 방역 지원이라든지 또 확진자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이렇게 이라크 같이 치안이나 이제 보안이 좀 위험한 지역
물론 이제 IS는 좀 지나갔지만 그래도 좀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일정한 한정된 구역에서 같이 네. 생활을 하실 것 같고요. 그 생활 환경에서 아무래도 좀 밀접 접촉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숙사라든지 생활단지에서 고위험 환경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좀 이렇게 원격 지원을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 전세기를 통해서 입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고위험 국가에서 어떤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걸 시사할 수가 있겠고요.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들이 이제 무더기로 확진 환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워낙 코로나19 그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다가 좀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선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박에 우리 근로자들 이제 들어가서 뭐 하역 작업이나 수리 등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환경에 우리 근로자들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방법이 어떻게 하면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박 검역, 그래서 항만 검역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검역을 이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네.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가 들어왔다 나가는 상황이 다양한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와서 선원이 직접 하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진 않고 이제 물건만 내려놓고 간다든지,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이 가서 하역 작업을 하거나 수리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뭔가 접촉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그런 환경으로 분류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승선 검역을 한다던가 코로나 검사를 해서 예.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사전에 필요한 PCR 음성 검사를 좀 요청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좀 상황에 따라서 네.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제 선박 검역에 대해서 이제 더운 환경에서 이제 방역복을 입고 또 직접 배에 올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조금 뭔가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검역 방법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검체 검사 같은 경우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검체만 사실은 이렇게 이송받으면 되거든요. 직접 예. 올라가지 않고 예. 뭐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좀 효율적인 효과적인 또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 하선할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면 또 하선을 좀 제한하거나 그분들을 좀 격리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아마 배가 또 이렇게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네. 14일간 격리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상황에 맞는 좀 촘촘한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산발적인 지역 감염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거든요. 다행히 학생과 교사는 한 80여 명 정도 전수조사를 급히 했는데 음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의 동선이 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확산으로 전파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산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 사례를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전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데 이제 복통 증상으로 네. 응급실을 찾으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입원하기 위해서 했던 코로나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확인된 네. 사례가 되겠는데요. 네. 참 이제 응급실은 이제 막 응급 환자들이 많이 오고, 물론 이제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이분이 그 코로나19 감염의 의심 증상을 없는지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열이 있는지 체온도 재고 또 네. 호흡기 증상 없는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들하고 섞여서 보지 않고 별도의 음압 격리실에서 응급 환자를 보게 되고, 코로나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진행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의심이 없는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게 되면은 또 응급 치료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환자분, 특히 이제 의료진 접촉이 또 많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제 철저한 선별 이외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사종 보호 장구를 해서 장갑, 마스크, 안면 실드라든가 네. 긴팔 가운 이런 것들 다 착용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환자들도 물론 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네. 있고,
또 응급실 환자 보호자도 제한해서 이제 필요한 게 한 명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불편 제한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철저한 방역 조치를 했다면은 추가적인 감염은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아산병원에서 접촉했던 의료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검사를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산후조리원 사례도 좀 이렇게 특이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분이 그 입소하신 산모가 10일 날 입소하시고 이제 15일 날 발열 증상이 있어서 검사했더니 예. 양성이 나왔다는 건데요. 네. 이 산모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명이 집단으로 계시는 경우에도 네.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손위생 그리고 최대한 그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통제한다든지 네.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산후조리원, 특히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요양시설 이런 데서 좀 특히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광주광역시가 확진자가 이제 어제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지금 11명, 초등학생 2명도 포함이 된 11명인데 이 모두 서울 송파의 60번째 환자와 접촉했던 그런 사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송파 60번 환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접촉했던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광주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은 주로 이제 금양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방문 판매 업체를 네. 발해서 12군데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키면서 네. 거의 뭐 150명 가까이 네. 많은 확진자를 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광주 76번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 동호회를 참석했는데 네. 역학조사에서 그 동선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서 배드민턴 동호회 확진자들 나중에 네.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송파 60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다른 감염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셔서 네. 친인척들 간에 어떤 좀 가족 모임하면서 식사를 또 같이 네. 하셨던 부분이 이제 감염 전파의 좀 주요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제 송파 확진자분이 이제 15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3, 4일 전에 이제 광주에 다녀오신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밝혀져 예. 있고 예. 이제 본인이 이제 따로 이제 친인척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또 그와 별도로 이제 접촉하셨던 친척이 이제 발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또 받고 이렇게 네. 해서 밝혀진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고의로 좀 숨겼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역학조사 진술하는 과정에서 좀 겁이 나니까 이렇게 또 좀 의도치 않게 좀 자세히 네.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든 분들이 좀 솔직하게 동선을 좀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걸 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그렇습니다. 무거운 죄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떠나서 모든 확진자분들은 자기 동선을 좀 잘 네. 역학조사에 협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알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20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날이고요. 그로부터 딱 지금 6개월이 흘렀습니다. 누구보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보건당국 소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반드시 사과해야 될 것들을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그 당시 세계보건기구나 각국의 지침대로 말씀드렸던 점을 항상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하고 싶은 순간에 대해 초기 마스크 착용 지침을 꼽았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스스로 이제 지금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난 6개월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고 또 반대로 방역당국이 이건 참 잘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모든 국민들이 좀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발 클럽, 서울 수도권 유행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그동안 확진자 계속 이태원 0명이 클럽. 네. 나왔었는데 네. 그때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누가 클럽에 났는지 방문자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다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QR 코드를 하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문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천 학원 강사발처럼 이렇게 동선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 네. 그걸 어떻게 빨리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것이 조금 두 가지가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그걸 좀 미리 하고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근데 있고요. 딱 전환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 이태원반 클럽 감염이 맞습니다. 확산됐고 또 거기서 또 동선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인천 학원 강사발이 또 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큰 영향을 주긴 했죠. 가장 맞습니다. 잘한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가장 잘하시는 점들은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뭐 이렇게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계속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방역 당국만 잘해서는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 네. 아무래도 지금 덕분에 국민 덕분에 챌린지처럼 이제 전 국민들이 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점 그리고 더 나은 방역 정책 이런 네. 것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방역 당국과 함께 의료진들 덕분에 정말 이만큼 저희가 좀 달라진 일상이긴 하지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는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문제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위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우리 스스로 이제 개인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야 그나마 지금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방역 당국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각자 개인이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고 또 지금처럼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